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면서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 지역의 경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내국인 관광객은 회복됐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는 바람에 전체 소비 규모는 크게 줄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제주공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은 2020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관광객만큼 소비도 회복됐을까? 제주도가 한 신용카드 회사의 3년치 제주도 내 사용량을 분석해봤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의 전체 사용 금액과 1인당 사용 금액은 모두 2019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수치상 코로나 이전의 내국인 소비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신혼여행이 제주도로 집중이 된다든지 경쟁 대상 지역이었던 동남아 관광이 제약되는 등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환경의 제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억눌린 그런 심리 등이 좀 제주도 관광을 통해서 좀 소비 행위로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19년에 비해 총 사용액은 14%, 1인당 사용 금액은 무려 18.5% 줄어들었습니다. 면세점 소비액을 제외하고 비교해보면 지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컸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카드 사용액에서 면세점 사용액을 제외하고도 11%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보다 지역 내 상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중국인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비율이 한 90% 이상이 중국 분들이셔서 이제 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거의 안 지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또 한국 분들 저희 이제 한국 분들도 더 안 오시게 되고. 아직 코로나19 종식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외국인 관광시장이 언제쯤 재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 지역 관광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 QR코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 동안 탐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년) 전 20대 관광객이 해상 쉼터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검찰이 시설물 관리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해상 쉼터의 산책로에 노란색 통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난간 한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20대 관광객 A씨가 이곳에서 추락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려고 기댔던 난간이 갑자기 부서진 겁니다. A씨가 부서진 난간 사이 3m 아래로 추락하면서 비장과 폐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는 평생 후유장애도 얻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난간은 제주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지 2달밖에 안 된 시설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제주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2명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도내 공무원 12,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도 관리 실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갖고 이런 죄를 문다는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판사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해당 공무원이 난간 보강 공사만 제대로 했다면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없다는 재판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 30대 부부가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버리고 잠적했다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지난달 있었죠. 출생신고도 못하고 이름도 갖지 못한 이 아이를 돕기 위해 검찰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부부가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주 시내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이들 부부는 잠적 8개월 만에 구속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문제는 제주 시내 영아원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다 보니 건강검진과 아동수당 등 국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친생 부인 허가 청구를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친생 부인 허가 청구는 뭐냐? 전 남편과의 이 결혼 기간 이게 때문에 친생 추정을 받는 거라서 전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 절차를 받는 겁니다. 검찰이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제주대학교 교수가 출생신고를 위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나 가족들과 인연이 좀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이 아이가 힘들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 때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무부 소속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긴급 지원으로 이렇게 300만 지원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인 아이 부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형하고 피해 아동에게는 관련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주 크레인 김병우, 김봉문 씨가 20만 원을, 김유경 씨가 30만 원, 조천읍 서늘리 낙선동 부인식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 감염과 연관된 2명 등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타 지역 관련이 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7명으로 일주일 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홀덤펍 주인 47살 임모 씨와 이용객 등 2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밤 제주시 이도 이동의 한 홀덤펍에서 밤 9시 이후 카드 게임을 해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제주시는 해당 업소를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습 신분의 경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 경찰서 소속 20대 순경 15 A씨가 지난 6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집에서 지인 7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들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택배 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요금 5천억 원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며 분류 작업 인력과 저상 탑차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90회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식이 제주시 구자읍 해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축소된 가운데 해녀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항일 정신을 기렸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1931년 연인원 만여 명의 제주 해녀들이 200여 차례에 걸쳐 걸기한 전국 유일의 여성 주도 항일운동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한 남성을 밀치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제주 동부경찰서도 지난해 12월 말 제주시청과 옷가게 등에서 기자를 사칭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35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전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55살 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주빈 일당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16개를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